안녕하세요. 4월 2일 수요일 뉴스캐치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위스콘신 대법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수전 크래포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플로리다 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했지만 트럼프가 과거보다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내부 불안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수입품에 대해 일괄 20%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무역 정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네소타 유학생이 과거 음주운전 기록으로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이민자를 갱단으로 몰아 무고하게 추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내 추방 대상 이민자의 80%가 기독교인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3월 민간 고용이 15만 5천 명 증가하며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백악관이 그린랜드를 미국 영토로 만들 경우 필요한 비용과 수익을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 수만 명에게 퇴직 보상금을 제시하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영화 탑건의 아이스맨으로 유명한 배우 발 킬머가 향년 65세로 별세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위스콘신주 대법원 판사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수전 크로포드 후보가 승리하며 미 정치계에 또 한 번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판사 선출을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을 시험하는 일종의 국민 투표로도 주목받았는데요. 에밀리? 네, 에밀리 기자입니다. 이번 위스콘신 대법원 판사 선거는 역대 최고액인 1억 달러 이상이 투입된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법원 선거였습니다. 특히 테슬라 CEO이자 트럼프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는 이 선거에 2천만 달러 이상을 직접 투자하며 여론을 주도하려 했지만 결국 수전 크로포드 후보의 승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머스크가 단순한 후원을 넘어서 현장까지 유권자에게 돈을 주는 방식까지 썼다는 보도가 있었죠? 무려 100만 달러의 상금을 제공했고 투표 인증샷을 조건으로 20달러씩 지불하는 캠페인도 벌였는데요. 이는 위스콘신 주 법무장관의 고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금 유도 전략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고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의 정치적 함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수전 크로포드 후보의 승리로 위스콘신 대법원은 진보 4대 보수 3의 구도를 유지하게 되었고요. 민주당은 이를 내년 중간선거의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펜실베이니아 상원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한 데 이어 연속적인 성과를 내면서 트럼프와 머스크 중심의 보수 진영 전략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머스크의 파격적인 정치 개입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던 셈이군요. 플로리다에서 열린 두 곳의 연방 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며 트럼프의 입지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긴 두 지역은 불과 5개월 전 트럼프가 30% 넘게 앞섰던 강세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고작 14에서 15%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막대한 기금과 복지 축소 반대 메시지로 선전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투표율 저조와 후보자 논란에 대해 불안이 감지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트럼프 2기 체제에 대한 경고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로즈가든에서 수입품에 대한 전방위적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품목의 20% 수준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 글로벌 공급망 충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조업 지표는 하락했고 일부 기업은 부품 가격이 최대 2만 달러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월가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S&P 500은 8% 하락했습니다. 미네소타의 한 유학생이 과거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비자가 취소되고 구금된 채 추방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아닌 음주운전이 원인이라고 밝혔고 전문가들은 2번 이상 적발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까지 기각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뿐 아니라 모든 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해 형사 기록을 정밀 심사 중이며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경범죄조차
추방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364일 이하의 형량 조정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이민자 수백 명을 갱단 소속이라며 재판 없이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추방했지만 일부는 무죄였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 연방 판사는 증거가 너무 약해 형사재판이라면 기각했을 것이라면서 정부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고, 최근엔 엘살바도르로 잘못 추방된 무고한 남성에 대해서 정부가 행정 실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다수 미국인은 이런 방식의 추방을 반대하고 있으며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회의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이 어디까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내 추방 위험 이민자 중 4명 중 서너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약 1,000만 명의 기독교 이민자가 추방 위험에 있고 700만 명의 시민권자 기독교인은 가족 중 누군가가 추방 대상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기독교인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가정 붕괴와 교회 쇠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3월 미국 민간 고용은 15만 5천 명 증가하며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월보다 고용 증가 폭도 2배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정부 구조조정과 소비심리 악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식 고용보고서를 앞둔 월가는 이 수치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경기 흐름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서 자동차 등 광범위한 수입품의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유럽연합도 2단계 보복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1단계는 철강, 알루미늄 대응, 2단계는 미국의 추가 관세 전체에 대한 대응이 될 전망입니다. EU는 이미 26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이며 이번에는 미국의 서비스 분야까지 정조준할 수 있다는 강경 기류로 보입니다. 유럽은 기술, 시장 등 협상 카드가 많다는 폰테어 라이엔 위원장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백악관이 그린랜드를 미국 영토로 만들 경우 들어갈 비용을 진지하게 계산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랜드를 사고 싶다라는 발언이 그냥 해프닝이 아니었던 거죠. 덴마크가 매년 6억 달러씩 지원하는 만큼 미국은 우리가 더 잘해줄게라며 구애 중인 것입니다. 광물 자원, 북극 요충지라는 전략적 이점까지 감안해 분석 중이지만 그린랜드 현지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린랜드 주민은 여긴 우리 땅이야 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인력의 절반 감축을 목표로 최소 5개 부처에 수천 명의 공무원에게 퇴직 권유 프로그램을 재시행했습니다. 9월까지 월급을 받으며 퇴직할 수 있는 조건인데 이미 7만 5천 명이 1차 때 퇴직했고 이번에도 참여자가 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주도하는 도지 서비스의 비용 절감 기조 속에 보건복지부 등 주요 기관에서는 고위직 해고와 사무소 폐쇄가 진행 중입니다. 일부 공무원은 불확실성과 피로감 속에 이번엔 진짜 떠나야 할 때라면서 민간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루이지애나 인터넷 기업인 케이준 브로드밴드는 정부 보조금 3천만 달러를 받아 농촌에 광 케이블을 설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사업을 위성 인터넷 중심으로 재조정하면서 공사가 멈췄습니다.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포함된 위성 방식은 초기 설치는 쉽지만 장기적으로 비싸고 느리다는 우려가 큽니다. 현장에선 미국 농촌을 값싼 서비스로 때우려는 거 아니냐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사회보장국 문 열기 2시간 전부터 시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직접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몰렸고 트럼프 행정부와 머스크의 도지 서비스가 사회보장제도를 개편하면서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직원 12% 감축, 지역 사무소 폐쇄, 대면 요구 강화까지 겹치며 노인과 장애인 수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탑건의 아이스맨 도어스의 짐 모리슨, 그리고 배트맨 포레버의 배트맨으로 사랑받았던 배우 발 킬머가 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향년 6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폐렴으로 가족과 친구들이 곁을 지킨 가운데 평온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2014년부터 후두암과 싸워 음성까지 잃었지만 AI 기술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복원하며 끝까지 창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연급이면서도 종종 저평가되었던 그는 진심을 다한 연기와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로 관객들의 기억 속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게으른 천재보다 꾸준한 굼벵이가 더 많은 일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게으름과 꾸준함, 오늘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